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구입니다. 반갑습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축하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아이뉴스 24의 정종윤 기자가 드디어 아빠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틀이 귀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축하 인사가 이제 고난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로 저는 축하를 한 것 같아요. 뭐 쌤통이다 뭐 이런. 지금 조금은 뭐 힘이 들긴 한데 뭐 더 이제 힘든 일만 남았다고 하시니까 긴장을 더 바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 경험이지만 가장 힘든 게 이 아이들의 잠자는 거.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 잠자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그건 괜찮은지. 엄마 아빠가 둘 다 잠이 많아서 그런지 애기 좀 잘 자요. 뭐 3시간씩 이렇게 자는데 다른 데 보니까 뭐 한두 시간 만에 깨고 뭐 수시로 깬다고 하는 또 집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잠을 잘 자는 편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내가 이제 육아를 한다 하더라도 새벽에 아기가 깨면은 저도 이제 깊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같이 네, 같이 깰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진 게 조금 힘듭니다. 못 들은 척하고 한번 잡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술을 엄청 드시고 가서 그럼 괜찮습니다. 같은 얘기 아니었잖아. 저 때는 그 출산 휴가 그 뭐 배우자분들,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이제 출산 휴가를 받고 이제 배우자 휴가가 또 있잖아요. 저는 큰애 때는 이틀이었고 작은 애 때는 3일? 네. 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열흘이죠? 간략하게 말해서 유급 열흘입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태아의 건강보호하고 이제 배우자의 건강보호 그리고 또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행하는 제도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좀 뭐 제 지인들이나 좀 많이 물어보니까 그 출산 휴가를 열흘 다 쓴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열흘 다 썼고요. 네. 우리나라 그 출산 정책이나 보육 정책 많이 좋아지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저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그래도 좀 많이 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정 기자 얘기대로 그나마 있는 제도도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뭐 결혼해서 아이 낳아라 이런 말보다는 먼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 설치된 그날의 함성 조형물 중에 조병욱 박사의 동상을 확인했다면서 제주 4.3 항쟁, 4.3 사건이라고 또 부르는데 여기에 또 주범이다, 또 책임자다 이런 국가기록원에 찾아보니까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해서 없다고 했느냐.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선안시에 대해서는 며칠 지나긴 했는데 올해가 이제 3.1절 102주년이었는데요. 두 분은 태극기 다셨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안 달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달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방송도 해주잖아요. 근데 들으면서도 바람이 좀 많이 불길래 이거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달았습니다. 저도 셋 다 안 달았네요. 네. 태극기 개항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이제 뭐 3.1절이나 그리고 뭐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또 한글날 이런 5대 국경일하고 국군의 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념일에는 면과 기뽕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의를 표하는 날, 뭐 현충일이라든가 또 국가가 지정하는 이런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개항하는데 이유는 긴 면에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면 됩니다. 조기 개항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날 날씨에 따라서 혹시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또 비가 분다거나 이랬을 때 국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은 안 달 수도 달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네요. 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어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상식이죠. 근데 저는 3.1절 헷갈리더라고요. 기쁜 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무겁고 날이 그래서 조기를 달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고 이제 확인해서 이제 조기 다는 게 아닌 걸 이제 확인하고 달긴 하는데 3.1절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3.1절 하면 원래 뭐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난해 올해는 대부분 취소를 했죠. 3.1절 행사하면 독립기념관, 천하인진 독립기념관 행사가 대표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독립기념관은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 지침 준수한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큰 기념식이 아닌 그 직원들, 내부 직원 한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천안 아우네 봉화제 역시 취소가 됐고, 근데 개인적으로 아우네 봉화제 같은 경우 2월 말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때마다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수년째 계속 개최했다, 개최 못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뭔가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념식만 취소된 게 아니라요. 독립기념관은 작년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아예 선제적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이제 작년 2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70일간, 그리고 8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42일간, 총 한 두 번에 걸쳐서 112일간 임시 휴관을 했었어요. 또 만약에 문을 연다 하더라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제한적 운영 조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관객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해 입장객 수가 59만 4,51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한 66%가량이 줄은 수치더라고요. 인원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20만 1,464명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1987년에 독립기념관이 문을 연 이래로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독립기념관에서는 이제 좀 다양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입장객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많이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줄어든 것도 개관 이후 처음이고 그리고 임시 휴관을 한 것도 개관 이후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분 독립기념관 가보신 지 오래됐죠? 문 닫았을 때도 단풍나무길을 좀 걸었습니다. 독립기념관 단풍나무길은 개방을 했거든요. 전체 바깥쪽 외곽을 돌면은 한 6km가 안 돼요. 5.6km 정도 되고 시간상으로는 성인 걸음으로 1시간 20분 정도 되고 제가 만보기를 차고 다니니까 한 12,000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독립기념을 걷다 보면은 좋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도 보셨어요? 아, 그건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취재 때문에 꽤 오랜만에 갔는데 좀 전에 정 기자가 얘기해 줬잖아요. 신규 콘텐츠 선보인다는 거. 일부 이제 다 되진 않았고 일부 돼 있는데 4DX라고 해가지고 저 영화관 가도 3D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립운동사에 관련된 주제로 한 영상이 나오면 뭐 의자가 흔들리거나 뭐 바람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해서 4DX 상영관이 있는데 뭐 아이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서 관람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게 딜레마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몇십억 들여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이 오세요라고 하기가 북적북적 되면은 또 이제 그것도 위험하니까 그렇죠. 일부 시설은 또 이렇게 접촉이 좀 잦은 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아직은 오픈해 놓지 않는 시설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이게 많이 안 알려졌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좀 뭐 평일이라든지 좀 한산할 때는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미관 독립기념관이 왜 천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유관순 누나 때문 아닐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 우리 민족의 어떤 성지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가 됐는데 천안 같은 경우 유관순 열사의 생가지가 있고 또 여기에 아우네 장터뿐만 아니라 직산 금강에서 수많은 광부가 만세운동을 펼쳤거든요. 한일운동 유적지뿐만 아니라 동학운동의 격전지라든지 그리고 일본군과 관군이 진압했던 세성산 전투 유적지라든지 그 모든 것이 이 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이 독립기념관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아산에서도 그런 이제 항일 독립운동이 있었던데 1919년 4월 4일이었죠. 여기 아산시 선장면 부두 노동자들하고 또 반농반노 이제 주민들이 선장 장날 거기 군덕리 시장에서 한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고 이제 또 헌병 주재소를 습격해가지고 한 명이 순국하고 114명이 이제 체포된 항일 이제 운동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런 근접성도 있고 해서 천안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뭐 유관순 열사 외에도 뭐 우리 충청권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천안 같은 경우는 뭐 서구 이동영 선생 그리고 아산에서는 김복희 선생.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당시에 이 만세 운동이 전국에서 한 1,700건 정도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충남에서 한 200건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만 10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의사와 열사도 있지만 이름 없는 의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 같은 경우 호국 충전의 벨트라든지 아산에서는 독립운동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을 말고도 이 충남에서는 홍성이 항일운동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지난해 청산리 대첩 이게 100주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산리 대첩을 이끈 김자진 장군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 여기가 이제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아산에 이제 이순신 장군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충청도를 이제 애국충절의 고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뭐 독립운동가 중에는 저희가 지금 언급은 안 했지만 유석 조병옥 박사도 있잖아요. 1894년 천안에서 조병옥 박사는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학을 했고 여기서 이제 한인회, 뭐 흥사단 등의 단체에 참여해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귀국해서는 YMCA 이사 그리고 비밀 독립단체 그리스도 신우회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신간의 창립위원이자 또 재정 총무를 역임했었습니다. 신간회는 1920년대 후반에 좌우익 세력 이제 합작으로 이제 결성된 대표적인 항일 단체인데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의 배후 조종자로 이제 건거가 됐고 이때 3년간 조병옥 박사는 복역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1937년도에는 수양 동지회 사건으로 또 건거가 돼서 투옥이 됐는데 2년 정도 투옥을 하고 나왔고요. 조병옥 박사는 이제 이때 정치적 훈련 투쟁을 거쳐서 직접적 혁명 운동을 이제 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는 또 이제 해방 후에 한국민주당 창당에도 참가를 했고 그때 당시 이제 미 군정청 경무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해 12월에 파리에서 열린 그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 한국단 대표단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1949년이죠. 제4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한국단의 단장으로도 참가를 했었고요. 한국전쟁이 반발을 하고 나서는 그 내무장관에 임명됐다가 1951년 5월에 그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1954년 그 5월 대구에서 3대 미니언 선거에 출마해 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는 민주당 내 정부통령 선거 지명대회 표결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까지 마쳤는데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나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고 1960년 그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조병옥 박사에 대해서 그 미스터 쓴소리죠. 칠선의 조순형 국회의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조병옥 박사가 조순형 의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킹메이커에서 탄핵 사태의 주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고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는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천년 민주당에 있다가 그 노무현 친노 인사들이 다 나와서 이제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거기에 반발해서 새천년 민주당이 남아서 그 다음 해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과 이렇게 결성해서 그 탄핵을 또 성공시켰고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총선에서는 낙선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보궐선거에 또 당선이 됐다가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당을 옮겼어요. 자유선진당으로 옮겨서 비례대표로 또 당선이 됐는데 좀 재밌는 걸 보면은 이 조병옥 박사 그리고 또 이 차남인 조윤영 의원이 있는데 조윤영 의원도 6선이에요. 그리고 조순영 의원도 7선이고 조병옥 박사 2번 했고 3부작 합쳐서 15선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유가순 누님은 이제 열사, 윤봉길 의사, 뭐 이렇게 열사, 의사, 뭐 지사 뭐 이런 수식어가 붙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렇게나 붙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 저항하다 순국한 의롭게 죽은 사람을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등이 있는 거고 열사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 저항하다가 의롭게 주로 맨몸으로 싸우다 돌아가신 사람들을 열사라고 부르는데 이 의사와 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결국 그 무력이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겁니다. 하지만 의사와 열사는 민간이나 학계에서 통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사실상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독립유공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 독립유공자는 다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눌 뿐입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이거는 뭐 이것도 차이가 좀 있어요? 순국선열 같은 경우는 국권 침탈 전후 그래서 그때부터 1945년 8월까지 이 국내외 그러니까 전 세계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이제 한과한 사실 있는 분으로서 공로로 건국 훈장, 건국 포장 그리고 또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애국지사는 살아있는 분들한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을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열사, 의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익숙하기도 하고 많이 불러도 보고 했는데 이제 박사라는 호칭은
좀 조병욱 박사가 좀 유일한 것 같은데 이게 박사학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정주영 기자가 좀 더 알 것 같은데 여기 박사님도 계신데 왜 박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 네, 1925년에 저기 조병욱 박사가 미국에서 수학을 할 때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는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박사라는 호칭이 이제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욱 박사 말고도 그 외국인이지만 호머 헐버트 박사도 있거든요. 헐버트 같은 경우 일제 강점기에 이 개성에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을 그 일본군들이 그 85명이 뜯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그걸 안 이제 할버트는 뉴욕 포스트라든지 그리고 만국 평화회의에 알려가지고 86호 그러니까 국보죠 경천사 10층 석탑을 그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한국을 사랑해서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이죠 유경고원 교사로 한국에 가서 사민필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도 펴냈습니다. 옛날에 장군의 아들 드라마 있었잖아요. 드라마. 야인 뭐 영화도 있었지만 야인시대. 야인시대. 네. 거기에 이제 경찰 역할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의 좀 인상이 배우가 열애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아서 그 우리나라 그 경찰의 날도 10월 21일인데 이게 조병욱 박사 그 취임일로 알고 있거든요. 8.15 해방 이후에 미 군정청에서 이제 경무부가 경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수도 경찰청, 지방에는 관구 경찰청이 설치돼 치안을 유지했는데 1948년에 정부 수립과 함께 경찰권을 우리나라가 이제 미 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제 미 군정청 경무부의 창설일인 10월 21일 경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하면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이 그 조병욱 박사의 취임일이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창설과 동시에 취임을 했을 테니까.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에 이제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1919년 8월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 취임해서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출발을 알렸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전 이제 경찰 총경이죠. 그 한 분은 현 경찰의 날 10월 21일은 그 조병욱 박사의 그냥 경무부장 취임일밖에 불과하다. 정말 그 경찰의 날은 김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초대로 했던 그 날이 경찰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병욱 박사는 뭐 독립운동가 그리고 천안을 빛낸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병천에 가면 이제 조병욱 박사 생가도 있죠. 그래서 그게 국가 현충 시설이어가지고 이제 원형으로 보존돼서 관리도 받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조병욱 박사, 정확히는 이제 조병욱 박사의 동상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재가 천안에 그 병천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 그 설치된 그날의 함성 조형물 중에 조병욱 박사의 동상을 확인했다면서 철거 아니면 교체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상을 이제 철거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 크게 훼손됐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동상을 이제 철거해달라는 요구는 왜 하는 거예요?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병욱 박사의 행적입니다. 조병욱 박사가 이제 1919년 3월 1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그 독립운동이 한참 번질 시기에는 유학을 가 있었다.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그게 없다. 그게 하나 첫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제주 4.3 항쟁, 4.3 사건 이것도 부르는데 여기에 또 주범이다, 또 책임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주 4.3 항쟁 같은 경우에는 1947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이제 무장대하고 토벌대 간의 그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 이제 주민들이 집단 학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책임자라는 그게 얘기가 있어서 이 동상에서 교체가 되거나 철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 4.3 항쟁의 그 도화선은 당시 3.1절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발포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총상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제주도에서는 3월 10일부터 세계적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유례가 없는 그 민관군 합동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미 군정에서는 조사단을 제주도에 파견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조병욱 경무부장과 응원경찰 421명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그 응원경찰이라고 해서 421명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제주도의 전체 경찰이 330명에 불과했거든요. 더 많은 경찰이 파견이 됐고 거기에 조병욱 박사가 바로 그 경무부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파업 주모자를 검거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경찰로 이렇게 하면 되면서 학살을 일으킬 때 거기에 또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조병욱 박사의 이제 뭐 4.3 행장에서의 행적 그리고 동상 철거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오늘의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의 최기섭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처음 나오셨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본인 소개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의 지회장 최기섭입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명사를 집필하시 임종구 선생의 뜻을 받들어 그 선생의 뜻을 이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연구소가 있고 충남 지회도 알고 있거든요. 조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남 지부는 조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천안 지회와 아산 지회가 주로 한 2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안 지회는 몇 분 정도? 우리가 한 120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였었잖아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그 아흔의 독립만세 운동 기념공원이 이제 병천에 있는데 거기 이제 설치된 그날의 함성이라는 이제 뭐 여러 명의 인물이 나와서 인문 군상이라고 하던데 그 군상 중에 일부가 조병욱 박사를 형상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제 철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자리에 조병욱 박사를 형상화했다고 주장하시는 그 동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조병욱 박사는 미국 유학 중이었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그 조병욱 박사를 천안에 빛낸 인물로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이 사람 공만 홍보하고 있지 과부분은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지에서 꾸준하게 천안시에 그 공문을 질의를 해서 이건 문제 있다. 왜 과부분을 안 하냐. 제주 신민을 학살한 부분은 왜 다뤄지지 않느냐. 그리고 줄기차게 우리가 26차례에 걸쳐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짚고 넘어갈게 뭐 동상이 이제 뭐 조병욱 박사라는 특정인의 이름이 또 들어간 게 아니고 또 이런 표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천안시에서도 뭐 유관순 열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군중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던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 동상 그 특정인을 조병욱 박사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성공에 전해주 신부님이 최초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2006년에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또 썼는데 그거를 보충한 사람이 그 증평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 김영기 치과 의사가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대상에 맞지 않는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 입은 누구냐. 그랬더니 천안시에서는 그건 조인원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당시에 조인원은 57세였는데 특히 57세 노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때는 아직 그 신분제 사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천안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기독교 집안이고 또 아들을 유학 보낼 정도의 그런 집안이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도 혹시 동상 가서 보셨나요? 아니면 네. 사진으로 뭐 적어도 사진은 보셨겠죠? 사진은 봤죠.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가면 이제 그 한 10명 정도 되는 군상 중에 이제 왼쪽 편 뒤에 이제 그 조병욱 박사로 추정되는 동상이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신 대로 이제 나비 넥타이에 뭐 턱시도, 뭐 구두,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얼굴 모습도 조병욱 박사 사진을 한 번이라도 봤거나 조병욱 박사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조병욱 박사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두 분이 보기에는 어땠어요? 조병욱 박사를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인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뭐 살고 계셨던 분 중에도 그런 복장을 조용 박사만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도 비슷한데 일단은 먼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평상시에 그 천안시나 누구 작가의 말대로 어찌됐건 그 유관순 열사와 함께 모든 그러니까 농민이라든지 그리고 군중 그러니까 군중을 표현해서 어떤 지식인들도 같이 참가를 하지 않았냐. 근데 문제를 지적하고 보니까 좀 자세히 보면 그때 당시에 1919년이면 뭐 사실상 다른 동상들은 집신이에요. 근데 집신인데 그 동상만큼은 구두를 신었고 뭐 턱시도에 나비넥타이까지 해서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논란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인원 방금 얘기하셨는데 조인원이 누구냐면은 유관순 열사의 부친인 유중건 씨와 함께 그 뭐 천안의 독립운동을 지휘했다고 이렇게 이제 뭐 좀 기수되어 나오더라고요. 있기도 하죠. 네네. 조병옥 박사의 아버지가 이제 조인원인데 천안시에서는 이제 조인원을 이제 의뢰한 거다라는 해명도 일부 있었는데 근데 사실상 조인원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3.1운동에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인원의 동상이라면 명분은 충분할 것 같은데 동상을 그 아버지인 조인원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국가보훈처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 기록원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학예사가 없다던 조인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시에다가 사저관리과에 보냅니다. 우리 백철호 사무장이 이거 보내서 이게 우리가 찾아보니까 국가기록원에 찾아보니까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해서 없다고 했느냐.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안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사람 우리 답변을 못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이제 동상 제작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분을 찾아서 뭐 확인을 좀 했는데 천안시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좀 상반된 주장을 하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조병욱인데 왜 조인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냐. 그래서 박민섭 작가를 이제 전화번호 알아내서 우리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네. 박민섭 작가가 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이제 그 조인원이 아니고 가방을 맨 학생으로 제작을 했는데 갑자기 뭐 그 학예사가 그 천안시의 그 자료를 들고 오면서 계획안을 들고 오면서 그 요 안대로 해달라 해서 이제 그러면 사진을 줬는데 그 조병옥 사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조병옥 사진이냐 그랬더니 그 조인원 사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동상에 대해서 역사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이의제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학예사가 하는 말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위에서 지신이 그냥 따라달라. 그래서 이제 박민섭 작가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하고 그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거 더 아니다고 또 치고 나가면 자기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통화를 했거든요. 작가와 함께 우리 지회장님이 통화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네,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조인원 사진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조병옥 박사하고 많이 다른가요? 다르죠. 우리가 국가기록원의 그 사진과 그 이거를 비교해서 재했더니 천안시에서는 거기 답변을 못 해요. 이건 왜 없었다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국가기록원을 찾아보니까 조인원 사진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 사진 갖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 2009년도에 그 단체장과 특정 지역 그 세력들이 뭐 이렇게 연관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저도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긴 했는데 동상 제작한 작가님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이 처음에 이제 동상 만들려고 했던 안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에서로부터 받은 거하고는 이제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그리고 아까 이제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금 이제 작가 입장에서 좀 무리한 요구로 그냥 뭐 우리가 준 대로 해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학예사가 지금 없잖아요.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고 그래서 확인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긴 한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정치적인 입김이 좀 작용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시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뭐 시에서 어떤 답변이 오거나 뭐 그게 아니다거나 네, 그런 건 어떤 없어요. 아직까지 후손들한테도 얘기가 없었고 현재까지 네. 여기 대해서 법적으로 뭐 저걸 한다든가 명의훼손을 했다든가 이런
혹시나 그런 얘기 올까봐 좀 긴장도 하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뭐 아직까지 항의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으시다. 네. 그러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 동상을 뭐 철거 또는 교체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우리가 이제 2019년 그 10월 23일인가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 공문을 발송을 해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심의 그 위원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제 심의위원을 해서 이제 그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동상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제 예산이 이제 삭감되고 우리가 했던 것이 좌절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초에 이제 그 문희석 의원이 이제 당선되고 그 문희석 의원과 김원룡 의원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본 예산에 2021년 본 예산에 상정해서 5천만 원을 책정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자회견도 얼마 전에 하셨고 네. 예산도 이제 올해 반영이 돼서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게 좀 이슈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1, 2년 전부터 이제 문제 제기는 해오셨고 예산 작업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반영될 예산이 수 삭감됐어요. 전에. 없었고 공문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시에다가 발송했다고 하셨잖아요. 뭐 문제 제기하시고 교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셨겠는데 그때 이제 뭐 시에서는 그래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계속 피폼 게임을 했죠. 왜냐하면은 뭐 아직 검토 중이다. 뭐 그런 식으로만 자꾸 그 시인을 끌었어요. 그럼 저희도 깝깝했고, 자꾸 뭐 하면 이제 차일필 밀고. 시의 정확한 입장은 미온적인 태도였다고 네, 볼 수 있는 현재까지도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네, 검토하겠다. 검토를 한 2년 동안 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참 그게 좀 그렇죠. 네. 동상 철거해달라는 이유가 복식이라는 부분, 그때 이제 없었다는 부분 이런 분도 했지만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제주 4.3에서의 이제 조병옥 박사의 행적 때문인 거잖아요. 예.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제 제주 4.3에서 조병옥 박사의 역할 어떻다고 이제 좀 보시는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 병력으로 좀 부족하니까 서북 청년단을 하고 민청년단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투입시켜서 진압하는 걸 너무 잔인하게 죽입니다. 북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사진을 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림이죠, 그림. 네, 그림이죠. 네. 이게 강요배 작가의 그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북천리에서 이제 그 송탄이 이 당시 24살이라 그래요. 이분의 이제 머리에 스쳐서 스쳐서 이제 이때까지는 숨을 아직 거둔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학예사가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아기가 붙이니까 이 아기를 젖을 먹이는 피젖을 먹이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서북 청년단이나 조봉혁 지시의 경찰 병력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회장님께서 또 민문연에서 얘기하는 조병옥 박사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 조병옥 박사의 뭐 이런 가족이나 4.3 사건의 유족들도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학계에서도 부인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리고 해구록에도 자기가 또 이렇게 했다는 것도 또 저걸 해요. 자기가 또 자랑 삼았다. 근데 그거는 아직 공개를 못 하겠는데. 제주 4.3 항쟁에 대한 행적 때문인데 사실상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가로서의 조병옥 박사의 업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독립운동가는 확실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독립운동 한 거보다 이 과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병옥 동상은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근데 일제 말에 조병옥 박사가 또 부역했다는 이런 그것도 얘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네. 뭐 그 부분이 또 이런 동상 철거에 대해서 좀 크게 미치진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친일 일명사전에는 등재가 안 돼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 그분이 말하는 것만 갖고는 친일 일명사전에 등재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날 참석했을 때 여운형 선생도 참석을 했으니까 참석하고 참석을 했는데 여운형 말한 건 없어요. 근데 조병은 거기서 이제 친일 대동아 공연 이렇게 여러 얘기를 강연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만 갖고 친일을 했다. 그런 좀 무리수가 있어서 친일 일명사전에는 등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 조병옥 박사의 업적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해야죠. 그거는 뭐 인정하고 네. 그리고 또 4.3에서의 역할도
그런 과도 네. 함께 기록을 해서 네. 남기자라는 얘기신데 천안시에 그게 제일 아쉬운 네. 거죠. 왜 그거를 빼놓고 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요구하시는 것도 조영 박사 기존의 동상을 철거하더라도 네. 거길 뭐 비워놓든 다른 동상이 대체하더라도 기존 동상을 없애지 말고 뭐 지근거리에 두든 어디다 둬서 이게 왜 철거가 됐는지도 같이 기록으로 좀 남겨서 좀 알리자 이런 요구도 하고 계시는데 네. 현재로서는 미온적이죠, 시에서는. 듣기 나름일 것 같은데 천안시의 입장도 그겁니다. 조형물은 그때 당시에 어떤 군중을 표현,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어떤 농민, 지식인 이런 것들 다 표현한 거다. 하지만 이제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역사적으로 이제 고증하지 않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함성 조형물 중에 일부를 교체한다든지 부분 철거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확보했다. 그리고 작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가 김구분 선생과 최정철 선생의 조형물을 또 여기에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도 이제 동상이 있긴 하잖아요. 있는데도 이제 새로 좀 부각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신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김구 선생은 아흔의 4.1 만세 운동에 주도적 역할한 이유가 정확하게 사료에 나옵니다. 그 사료는 그 한국 독립운동 사략, 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하고 또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한 민보에 보면 1919년 9월 2일 그 신문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김구은 선생이 6,500명 민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미 그 철거를 하기로 5천만 원 책정했으면 그 사료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그 김구 선생이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거를 거기다 세워라. 단 조병호 선생을 뺀 동상은 한 모퉁이에다가 세워놓고 왜 이거를 철거를 했는 거에 대해서 단죄문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우리가 왜 그런 근거를 하냐면 우리가 2015년도에 독립기념관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앞에 홍남파 네. 그 단지 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단죄비를 세웠는데 그런 형식으로 그 분명히 그 조병옥을 동상을 옮기게 되면 그 옆에다 단죄문을 써서 기록하라. 그런 단죄비를 세고 나면 후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설사를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우리가 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동상은 지금 이제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김구웅 선생, 최정철 이제 어머니죠. 쓰러져 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동상 지금 현재는. 근데 그거보다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주도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동상을 좀 바꿔달라.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유관순 열사를 너무 주도적으로 앞서 해오다 보니까 횃불 든 낭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사료의 근거에 맞지도 않고 당시 진압된 것이 그 5시에 다 끝나요, 모든 게. 그래서 다 종료되는데 횃불들 그 시간도 없었고 그 유관순 열사도 자기 아버지 이중건 그 의사가 죽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막 시체를 그걸 기록을 긁고 또 나와요. 뭐 시체를 어깨에 다 들로 메고 가서 항의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유관순 열사나 뭐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확하게 사례 근거해서 모든 거를 제작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동상을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농민이라든지 그리고 부녀자 그리고 모든 학생, 가방을 맨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군중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지금 주장하시는 김구은 선생이라든지 최정철 선생의 어떤 조형물을 넣는 것보다 그런 다 함께 참여하는 군중이 참여하는 그런 동상을 제작한다면 거기엔 찬성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천안시는 그 분명히 유관순 열사가 그 들어있는 거를 초점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동상의 개개 그 조형물을 보면 김구웅 최정철 이사 어머니 그렇게 하는 부분이나 시대상에 하고 다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이 조병옥 희그록에 딱 맞아 또 나오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이제 김구웅 선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법적 사료 근거가 있으니까. 회고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 현재 동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 회고록이 아닌 정말로 3.1운동의
그 군중에 참여했던 그 실제 모습을 한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수긍한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민문연에서 이제 뭐 친일 임명 사전을 또 발행을 했잖아요. 친일 임명 사전이라는 거는 이제 일정 강점기 때 그리고 또 뭐 일제 신민지회에 이제 협력한 그 친일 인사들 지금 뭐 얼마 몇 명 정도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 저기 4,300여 명, 4,400여 명 예. 그 정도가 이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 등재된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이제 민재기, 민종목 왜 이제 1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다 혼명하면 또 후손들이 또 뭐라 그럴 것 같아갖고요. 네. 민재기나 민종목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다시피 민비의 후손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민비를 누가 죽였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죽였는데 근데 그분들을 이제 그걸 읽고 이 후손들이 항일운동을 하진 않고 친일을 또 앞장서서 하거든요. 또 이 부분들은 또 분명히 또 민재기 같은 경우는 그 민익현 선생 그 민익현 생가에 앞에 보면 도로 주변에 그 송덕비가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철거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천안시에서 어떻게 건들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보다도 이제 특히 두 사람만큼은 이제 이름을 밝히고 싶습니다. 반대로 최정철, 김구국 모자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 독립운동가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은 누가 있나요? 입장 양들이 만세운동에 광명여학교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80여 명의 여학생들과 직산 탄광 노동자 600여 명이 모여서 양들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가열차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우리 한희순, 민금옥, 황금순 세 분을 그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거기에 그 인용공원에 가면 그 유관순 열사 그 기념관과 완전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확 나요. 진짜 그 유관순 열사 기념공원은 진짜 그 깔끔하게 잘 정돈이 돼 있는데 입장 양들이 가면 동시대에 그 여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했는데 거기 가면 화장실이고 뭐 모든 것이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양대리 기념공원을 기념관도 세우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호명한 세 분의 이름이 낯설거든요. 네. 사실은 못 들어본 이름들인데 뭐 저도부터 좀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교육청이라던가 뭐 도의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민문연에서 봤을 때 뭐 천안시나 아산시 그리고 또 뭐 지자체 이런 데 말고 교육청 더 나아가서 정부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충청남도에 친일 청산 특별회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또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그 진실을 파헤쳐서 제대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자를 말하고 싶습니다. 녹화 마무리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으로 네. 사실 시민분들은 관심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고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하므로 인해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신청 선생님 후손들은 지금도 숨어 다녀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 어느 한 분은 또 방 한 칸도 제대로 없어갖고 요번에 우리가 소명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이 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민문연 천안지에서는 조명받지 못하는 후손들을 또 찾아내서 또 열심히 할 거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에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는 본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뭐 이거에서 뭐 수입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한 사람의 공과 과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사 토크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